스타트. 프롤로그 목격. 호텔 복도였습니다. 907호. 문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오빠, 사랑해요. 제 아내 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서영아. 동생한테 미안하지만 제 형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신음소리, 키스하는 소리. 오빤 정말 민우보다 훨씬 좋아요. 서영아, 너 때문에 미치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 친형이 어떻게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호텔 지배인에게 부탁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비,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 위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 형이. 민우야. 형이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서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왜 여기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형이, 어떻게. 이것이 제가 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전 모든 것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 세상이 무너졌는지.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행복했던 과거. 제 이름은 강민우, 현재 42살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10년 전 32의 나이에 윤서영과 결혼했습니다. 서영은 당시 30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1년 만에 아들 준혁을 낳았습니다. 지금 9살입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강민석? 저보다 6살 위인 형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저보다 모든 것이 뛰어났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외모도 저보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저를 아꼈습니다.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민우야, 형이 항상 내 편이야. 힘들 때 언제든지 말해. 형은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조카 하은이는 20살로 대학생이었습니다. 형수 박지수는 47으로 성격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자주 모였습니다. 6개월 전 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어머니 기분 좋아하시네. 형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도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 칠순이잖아. 우리는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민우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습니다.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잘 됐네. 힘든 거 있으면 형한테 말해. 거래처 소개해 줄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형. 형은 저를 정말 아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영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많이 마셨어요? 조금 마셨어. 서영이 저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형님이랑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응. 형이 거래처도 소개해준대.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 우리 형은 최고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서영이 형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화이팅. 서영이 제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도 오늘 하루 잘 보내. 저는 서영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여보.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미묘한 변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형이 저를 골프에 초대했습니다. 민우야, 이번 주말에 골프 칠까? 좋습니다, 형. 그럼 서영이도 같이 와. 지수도 갈 거야. 알겠습니다. 주말 우리 네 명은 골프장에 갔습니다. 저와 형이 한 팀, 서영과 형수가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영이 형에게 자꾸 골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치는 거예요? 재수 씨,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제가 잡아드릴게요. 형이 서영의 뒤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형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을까? 형수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응? 아, 서영이한테 물어봐. 서영이 고르는 대로. 제가요? 서영이 웃었습니다. 형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할게요.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점심 식사 중 형과 서영이 계속 대화했습니다. 서영 씨, 요즘 민우가 회사에서 힘들다던데 집에서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형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민우가 얘기했어요. 걱정되더라고요. 형님은 정말 동생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당연하죠. 민우는 제 소중한 동생이니까. 저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형하고 이야기 많이 하던데? 네, 그랬나요? 형이 당신한테 골프 가르쳐 주고 점심도 당신 고르라고 하고 형님이 친절하신 거죠. 뭐 문제 있어요? 아니, 그냥 당신 요즘 예민한 것 같아요. 피곤하세요? 그런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민석 형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형이 서영에게 직접 문자를 보냅니까? 보통은 제게 보내거나 단체 문자를 보내는데, 여보, 형한테 문자 왔네? 아, 네. 뭐라고요? 서영이 황급히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아, 골프 재밌었다고 하시네요. 형이 나한테는 문자 안 보냈는데, 그냥 저한테만 보낸 거겠죠. 형님이 친절하신 거예요. 서영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인지 불편했습니다. 의심의 씨앗. 2달이 지났습니다. 형과 서영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 저녁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대학 동창 만나요. 늦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서영이 나간 후 저는 준혁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늦게 온대. 우리 둘이 먹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우연히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저 민우예요. 민우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형 오늘 뭐해요? 나 지금 집에 있어. 지수가 친정 갔거든. 아, 그래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형이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이 불안할까요? 밤 11시 서영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늦었네. 재밌었어? 네,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요. 술 냄새 안 나는데? 술 안 마시고 커피만 마셨어요. 그래. 저는 서영을 유심히 봤습니다.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옷깃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봐요? 아니, 그냥 피곤해요. 먼저 잘게요.
서영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서영이 정말 동창을 만난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어제 정말 집에 있었어요? 응? 왜? 아니, 그냥 확인하려고요. 민우야, 너 요즘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형.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집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 형의 차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형의 차가 우리 집 앞에?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민석 오빠, 안 돼요. 민우가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 민우는 회사에 있어. 확인했어. 하지만 서영아, 나 널 너무 좋아해. 참을 수가 없어. 저도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소파에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서영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키스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민우야, 여보. 저는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대면 형이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이게 뭡니까? 형이 어떻게 내 아내를... 서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 당신도 어떻게 내 형이랑...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우야, 진정해. 얘기하자. 얘기요? 무슨 얘기를 하란 말입니까? 미안하다. 우리가 사랑하게 됐어. 그 말에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 응. 미안하지만 서영이랑 나 6개월 전부터 만났어. 6개월? 어머니 칠순잔치 때부터야.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제 형과 제 아내가 어떻게... 어떻게...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서영이가 너무 좋았어. 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형님이 당신보다 나았어요. 그 말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늘 형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어요. 네. 형님은 대기업 임원이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어요. 당신은 중소기업 부장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이혼하자. 뭐? 서영이랑 나 재혼하고 싶어? 형이 미쳤습니까? 저는 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수님은 어떡하고, 하은이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겠다고요? 저는 형을 밀쳤습니다. 형, 당신 정말 인간입니까?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저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형수의 눈물. 저는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형수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형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형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형과 서영의 불륜을. 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민석이가 서영이랑? 죄송합니다, 형수님.
형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형수님, 20년을 같이 살았어. 하은이도 있고, 어떻게. 형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민우야. 네, 형수님. 우리 복수하자. 네. 저 XX들한테 복수하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형수의 눈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형수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민석이 회사. 그 사람 지금 횡령하고 있어. 횡령이요? 응. 법인카드로 서영이랑 호텔 가고 선물 사주고 다 회사 돈이야. 증거가 있으십니까? 있지. 내가 다 모아뒀어. 혹시 몰라서. 형수는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영수증, 선물 영수증, 모두 서영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회사에 제보하면 민석이는 끝이야. 형수님, 민우야, 우리 손잡자. 저 KXX들한테 복수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수님. 함께 합시다. 증거 수집. 저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형과 서영을 미행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형수와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회사에 제보하자. 횡령 증거와 불륜 증거를 함께. 알겠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해. 위자료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해. 네. 나도 마찬가지야. 민석이한테 최대한 받을 거야. 우리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형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강민석 임원이 법인카드로 불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증거를 첨부합니다. 이틀 후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내가 회사에 제보했어? 네, 형. 미쳤어. 나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됐어. 당연하죠. 형이 한 짓 세상이 알아야죠. 민우야, 더 당할 줄 아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은 회사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원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서영에게도 복수했습니다. 서영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증거 사진과 함께 서영은 직장에서 퇴사 압력을 받았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형과 서영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피고인 윤서영은 배우자를 배신하고 시댁 가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들, 호텔 영수증, 문자네요. 피고인 강민석은 동생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형수의 변호사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서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입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하는 게 사랑입니까?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윤서영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30%, 위자료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피고인 강민석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30%, 위자료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관계. 형과 서영은 재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형은 임원직에서 해임되고 일반 직원으로 강등됐습니다. 월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영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이혼 소송에서 대부분 빼앗겼습니다. 어느 날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민석이랑 서영이 싸우는 것 같아. 그래요? 응. 돈 문제로. 서영이가 민석이한테 차가워졌대. 그럴 만하네요. 복수는 달지 않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하다. 저도 그렇습니다, 형수님.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영이 형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형수가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민석이를 찼어. 돈 떨어지니까. 그럼 형은요? 혼자 남았지. 모든 걸 잃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우야, 왜 왔습니까? 미안해. 형이 미쳤었어. 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형이 잘못했어. 어머니의 선택. 형과 저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전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민석아, 네 어머니, 너 어떻게 동생한테 그럴 수가 있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형을 때렸습니다. 이 XX,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우야, 네 어머니, 너는 잘못이 없다. 다 내 형 때문이야.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내가 민석이를 잘못 키웠나 봐. 어떻게 동생을 배신할 수가 있니? 형이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석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상속도 없어. 다 민우한테 줄 거야. 어머니, 닥쳐.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형은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아들의 질문. 어느 날 아들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준혁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안 와. 왜요? 엄마가 다른 곳에 가셨어. 언제 와요? 모르겠어, 준혁아. 준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서영은 아들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형수에게서 들은 바로는 서영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더 부유한 남자를.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나 봐. 형수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민석이도 이제야 깨달았대. 서영이가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는 걸.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도 참 어리석었네요. 우리 모두 어리석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혁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형수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은이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형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가끔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민우야, 밥 한번 먹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형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우야, 차 한잔 할까? 네, 형수님. 우리는 카페에 갔습니다. 민우야, 민석이를 용서할 생각 없어? 글쎄요. 나도 아직 용서 못했어. 하지만요? 그래도 20년을 같이 산 사람이야. 그리고 하은이 아빠야. 미워하는 것도 지치더라. 복수하는 것도. 형수님,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 미워하면서 사는 건 나만 손해야. 형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형수님은 강하시네요.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집에 돌아온 저는 생각했습니다.
형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미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형이 서 있었습니다. 민우야, 왜 왔습니까? 그냥 준혁이 얼굴 보고 싶어서. 준혁이는 형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아. 그래도 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야, 형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저를 아꼈고 저도 형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형? 응? 용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민우야, 형을 용서하면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미워하며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형? 응? 형수님한테는 찾아가 봤습니까? 응. 갔어. 근데 형수도 아직. 형수님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알아. 형이 돌아섰습니다. 민우야, 나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그게 형의 벌입니다. 알아. 형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누가 왔어요? 아무도 아니야. 아까 목소리 들렸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준혁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고마워, 준혁아.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형을 용서할 것인가? 형수님처럼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평생 미움을 안고 살 것인가? 강민우는 형 민석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단절했을까요? 서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아들 준혁은 엄마 없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형수님 지수와 형님 민우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형제의 배신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1년 후, 저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의 식당. 아이러니했지만 저는 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형제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는 형제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요? 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민우야, 어서 오십시오. 뭐 드릴까요?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일단 주문하시죠. 식당이니까요. 형이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형의 옛날 좋아하던 음식을 접시에 담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한 끼 식사일 뿐일까요?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선택은 제가 하는 것이고 그 무게도 제가 지는 것입니다. 형에게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드세요. 고마워. 형이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 옛날 맛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 하루에 형이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